방배동과 한남동 판례 아시겠죠? 방배동과 한남동 판례인데 보시면 여기서 방배동에 사는 김현태, 한남동에 사는 김지태가 있거든요. 방배동과 한남동에 사는 김현태와 김지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김현태와 김지태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재외자예요. 주소 또는 그 영업소가 이제 한국에 없으면 그냥 재외자인 거예요. 아시죠?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야 되는데 특허관리에 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원해놓고 이민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특허관리는 안 쓰고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지태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출원 과정에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허관리인을 써야 된다니까요. 특허관리인을 써야 되는데 이건 5조 위반의 흠결이 있거든요. 5조 위반의 흠결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5조라는 거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건데 절차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엎어가지고 다시 주장하면 그게 더 오히려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딨냐? 여기 보시면 특허관리인에 의한다.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한 죄를 수리하고 이후에 이제 5조를 주장하면 안 된다. 5조 흠결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이게 나중에 여기 심치도로 가거든요. 심치도 가서 이제 특허청장이 주장을 해요. 5조 흠결이 있다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절 결정됐어요. 근데 이제 두 명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두 명이 출연하고 있을 때는 두 명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랑 첫 번째 11조에 의해 가지고 갑한테 송달했어요. 그러면 을한테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해요. 각자 대표에 의해 가지고 아시겠죠? 11조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11조 송달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고 아시겠죠? 갑의 송달 불능이라고 해가지고 을의 송달 불능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공시 송달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알 수 없 그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인해 가지고 주소돈 영업소를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의해 가지고 주소돈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갑, 을 있잖아요. 갑한테만 주소돈 갑의 주소돈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을의 주소돈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11조는 갑한테 송달하면 을한테 송달이 효력이 있다는 거고 아시죠? 11조를 확장해가지고 갑한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을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김현태한테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김지태 주소 또는 영업소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공시송달 때려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 공시송달은 효력은 부적법하잖아요. 이거 부적법하잖아요. 부적법한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적법. 따라서 효력 발생 안 한다. 아시겠죠? 효력 발생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 효력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 거불복 청구하면 여기 신결각하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여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거불복 청구를 해도 이게 그 신결각하가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한 게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지금은 140조의 이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140조의 이 2항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139조 2항 3항에 의해 가지고 특박권이 공유일 때는 고유필적 공동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박권이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랑 을이랑 특박권을 공유를 해요. 그러면 갑, 을이 모두 거불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모두에게 이제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갑, 을이 모두 거불복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갑만 거불복을 청구를 하고 을이 거불복을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개정법에서는 140조의 2항에 의해 가지고 을 추가하는 거는 요지 변경 아니니까 그냥 심판 청구서 보정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140조의 2항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 공동출원에서 추가 보정이 보시면 옛날에는 이거 옛날 법이니까 옛날 판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 청구 기간이 도각하기 전이라면 추가하는 보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랑 을이 특박권을 공유한단 말이죠. 근데 갑만 거불복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이지만 옛날에 30일이었거든요. 30일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거불복 청구 기간이. 이 기간 도각하기 전에 을 추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옛날 판례예요. 요게 판례가 반영돼가지고 지금 140조의 이 항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요지 변경
아니다는 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특박권을 렐로 양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송달이 유효가 하지 않으니까 송달이 유효했으면 이 30일밖에 안 됐을 텐데 아시겠죠? 근데 여기 송달이 유효가 안 하니까 지금 기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도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 청구 기간이 거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원이 심판 청구인 명의 변경을 비록 이때 했지만 이때 하니까 지금 그 송달 뭐 부적법하지만 공시송달 입구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1년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때 했지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거불복 청구 기간 내에 그 당사자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 기간이 도가를 안 하니까 요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시를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현태랑 김지태랑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특박권을 양도해가지고 김종인 씨가 1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 특박권 기간 도가하기 전이라면 이게 추가하는 보전이 가능하다니까요. 김현태, 김지태를 김종현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거불복 청구 기간 도가하기 전이라면. 근데 여기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기간 비록 이때 했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방배동 한남동 판례는 여기 논점 3개예요. 하나, 둘, 요거 3개. 아시겠죠? 그리고 대리인의